저는 지금 2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 맞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작은 일로 싸우고 뭔가 엇갈리는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인연이 아닌 사람과 만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을까요? 가온신녀의 연애비책. 안녕하세요, 가온신녀입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인연이 아니라는 징조가 있나요?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사연자분은요, 영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온신녀님. 저는 지금 2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안함이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 맞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작은 일로 싸우고 뭔가 엇갈리는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약속이 깨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중요한 순간마다 일이 틀어지곤 해요.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인연이 아니라는 신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인연이 아닌 사람과 만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을까요? 가온신녀의 연애비책. 있어요. 자, 우리 영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인연이 아닌 분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사실은. 금전이 빠진다든지 몸이 자꾸 아픈다든지, 안 그러면 상대하고 만났을 때 자꾸 싸움이 나고 상대가 자꾸 좀 싫어진다든지, 근데 싫지는 않은데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자꾸 든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후련하지 않고 뭔가가 조금 여운이 계속 남아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미래를 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그 미래가 어두워, 답답해. 내가 이런 사람과 자꾸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성격을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영희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요, 사실은 그 징조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걸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연인들끼리는 처음에는 너무나 잘 맞고 서로가 막 도파민과 무슨 뭐 호르몬이 막 다 발동이 돼서 그 사람이 공주 같고 왕자 같이 이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짜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게 딱 풀어지잖아요. 단점들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 단점을 끄집어내게 되고 나랑 안 맞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왜 나랑 다르냐고 화를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크면 그거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돼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인연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떨어진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상대가 좋다고 해서 내가 싫은 사람과 마음이 확실하지 가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끌려가지는 않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닌 사람과 진짜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힘들어요. 그냥 만나가 와도 힘들고 의무적으로도 만나야 될 것 같아 만났는데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희님 같은 경우는 내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판단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두신다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상대와 좀 털어놓으셔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좀 진솔한 대화를 하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진짜 큰 고민이에요. 끌려가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좀 확고해지잖아요. 그럼 결단을 내리셔도 될 만한 그런 사연이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분과 충분한 대화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신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안 맞는 사주는 아니에요. 사실 안 맞는 사주는 아니지만 많이 싸울 수밖에 없고 의견 대립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남자분이 많이 참아주실 것 같은데 영수님이 참아주신다 하더라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희님 같은 경우는 이 손 안에 자꾸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서로가 성향 자체가 좀 다르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 사람과 무조건 헤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살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좀 해보세요. 가온신녀의 연애비책. 추가적인 질문 좀 받게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면 나타나는 징조.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을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프거나 금전이 자꾸 빠진다거나 만나자고 허한 느낌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요, 안 만나시는 게 본인한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가온신녀의 연애비책. 두 번째,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인연이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더라도 인연이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인간들의 성격도 있어요. 인간들의 성격 자체가 서로가 조금 굽혀주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같은 이유로 대립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서로가 싫은 것만 안 해도 들싸우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데 네가 싫어서 내가 굳이 이거를 안 해야 돼? 이런 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거는 사주팔자도 사실은 들었지만 이게 인연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인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가온신녀의 연애비책. 자, 세 번째예요.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인연이 아닌 징조 중에 하나일까요? 그럼 100%죠. 인연이든 악연이든 무조건 끌림이, 이끌림. 그 다음에 뭔가가 홀린 것처럼 하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끌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볼매들 있잖아요.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 근데 첫눈에 반하지 않았다고 인연이 아닌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지인으로 알았다가 그다가 점점 알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연줄로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인연이 맞는 거죠. 하지만 계속 봐도 끌리지가 않고 상대는 내가 좋대.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봐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매력이 안 느껴지고 이 사람과 손잡고 있는 상상만 해도 약간 소름이 돋는 것 같아. 절대 인연이 아닌 거죠. 그건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푸시를 해오고 호감도를 표현한다고 해도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닌 사람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운명의 상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명의 상대 고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명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끝에는 굉장히 악연으로 끝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로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명의 상대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생에서 진짜 한 번이 올까 말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좋아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운명 너무 논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되잖아요. 근데 판단은 하시더라도 안 맞는다 무조건 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노력하셔서 만들어가는 게 내 삶이라고, 그런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가슴 답답하신 분들 요 밑으로 사연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민거리 이런 일 말고요, 더 좋은 일도 좋고 나쁜 일도 좋고 험한 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사람 사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얘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조금 작업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